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뇌관이라고, 폭탄의 뇌관이라고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하는 걸 좀 정부에서는 계속 그동안 규제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했다는 표현이 좀 맞을 겁니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좀 표로 좀 살펴보면 2021년에는 9.7%, 그다음에 2023년에는 마이너스 0.6%였어요. 그러니까 2023년에는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강력한 억제책으로 좀 마이너스가 됐고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2%대가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금년 같은 경우는 3.8%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GDP 대비 약 90.5% 정도로 좀 관리를 좀 정부가 목표를 하고 있는데, 저 표를 자세히 보시면 GDP 대비 2021년 98.7%였어요. 근데 지금 올해는 90.5%를 하겠다는 거니까 8% 이상 지금 감소를 시키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은 강력한 현재 이금융권 대출이나 정책 대출 같은 거에서 지속적으로 좀 증가세는 나타나고 있으나 1금융권에서는 제대로 좀 현재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 그래서 2단계 스트레스를 9월 달부터 좀 하고 있고요.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DSR이 뭐냐면 소득에 대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하고 있고, 올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3.8%면 약 87조라 그래요. 87조 이내에서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왜 중요하냐면 경제의 가장 기본 단위가 가정이지 않습니까? 가계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고, 아까 앞서서 우리가 무역금융을 360조나 지원해서 무역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처럼 경제는 금융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계에서도 금융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계부채를 좀 제대로 관리해서 가계에 이상이 없도록, 또 개인의 그 가정들이 이상이 없도록 하는 게 정부의 가장 큰 목표인 것 같습니다. 예. 부채를 줄여나가기 위해서 일단은 대출을 좀 껄끄럽게 하는 게 주요 방법인 것 같은데, 일단은 은행들이 총액 1억 원 미만의 중도금이나 이주비 대출할 때 그동안은 소득심사를 안 했었는데, 이거 앞으로 소득심사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요? 네, 지금 서서히 우리나라도 이제 대출에 관련돼서 문제는 이제 DSR, 소득 중심으로 좀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DSR을 다들 어렵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빌린 돈의 이자와 원금을 어느 정도 상환할 수 있는 내 소득이 있느냐라는 걸 파악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1억 미만은 사실 관리를 안 했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1억 미만도 뭐 중도금이나 이주비 대출이나 에 대해서도 1억 미만에 대해서는 좀 심사를 하겠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리고 나눠서 갚는다, 또 이자를 낸다, 뭐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앞으로는 가계부채를 관리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스트레스 DSR 단계적 시행 방안도 잠깐 살펴보면, 1단계로는 2024년 2월에 이미 시행을 주담대에서,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을 은행권으로 했고요. 2단계는 작년 9월부터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그다음에 제2금융권은 주택담보대출까지 했고요. 이제 3단계로는 이제 금년 7월이죠. 7월부터는 모든 1금융권, 2금융권 할 것 없이 전부 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나머지 대출 다 포함해서 이제 앞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건데, 여기 스트레스 금리가 추가되는 게 금년 7월부터는 약 1.5% 정도 이제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소득이 제대로 설명이 안 되는 분들한테는 추가 금리를 더 1.5% 하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출을 좀 덜 하시라. 가급적이면 대출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확실한 의지이기 때문에 아마 3단계가 7월부터 시행이 되면 아마 상당한 가계부채 억제에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녀 관련 지원이라든가 소상공인 관련 지원은 상대적으로 좀 기준을 완화를 한다고요? 사실 이렇게 가계부채를 이렇게 관리를 한다고 하면 저부터도 많은 서민들은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아니, 그럼 돈 없는 서민들은 어떻게 해서 집을 마련하고, 어떻게 해서 결혼을 시키고, 갑자기 병원비가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꼭 필요한 실수요자들한테는 그 대출에 대해서는 좀 확고하게 좀 지원을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그동안 다자녀가 3명이었었는데 이제 2명으로 완화시켜서 대출을 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기준이 바뀐 건 알고 계시죠? 그동안은 다자녀가 3명이었었는데 이제 이 2명으로 바뀐 거는 이제 전체적인 추세인 것 같고, 사실 이 다자녀 문제는
가계대출뿐만 아니라 출산율하고도 영향력이 있어요. 지금 출산율이 지금 꺾이다가 다시 올라가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최근 뉴스를 보면 전문가 선생님들은 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추세가 올라갈 때 잘 관리해서 추세가 올라가도록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택 마련할 수 있는 자녀를 가지신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상공인이나 지방에 계신 분들한테는 생활안정자금을 다시 이제 5년 만에 다시 지원해드리는 걸로 재개를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뭐 정책 대출이죠. 뭐 지금 말씀드린 보금자리, 뭐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이런 것들은 올해 한 60조 정도 공급해서 진짜 서민들이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서민들이 그 가게에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이 보금자리 론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는 인터넷 전문은행에서 안 했었는데 인터넷 전문은행까지도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동산 시장에서는 계속 좀 양극화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오히려 이제 지방에서는 미분양 등 가격이 계속 좀 떨어지는 추세인데 정부가 이것도 좀 관리에 나섭니다. 건설 경기 활성화가 안 되는 것들이 여러 군데 지금 많이 미치고 있고 예. 지방에는 또 악성 미분양이 좀 많이 갖고 계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과 수도권이 너무 양극화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 지방권에 대해서는 좀 대출을 좀 규모를 좀 확장해 주는 것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7월 달부터 시작될 DSR 스트레스 3차 시기에서도 지방과 수도권을 좀 분리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서민들 돈 빌리는데 문턱만 높아지는 거 아니냐, 오히려 실수요자들, 서민들 피해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보완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도 뭐 서민이지만 말씀드리면 이런 대출을 규제하면 서민들은 어떻게 집 사라고 또 걱정하시잖아요. 그래서 정부는 어떻게 하냐면 실수요자 중심으로 앞으로는 좀 지원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 뭐 전세 끼고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뭐 투자 목적으로 산다든가 갭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분들을 지원보다는 실제 실수요자 중심으로 앞으로 정책 자금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서민 금융에 대해서는 중도 상환 수수료를 인하해 드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담대 같은 경우는 1.2%에서 0.6% 정도로 이렇게 낮춰드린 것으로 지금 하고 있고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중도 상환 수수료를 지금 0.6에서 0.8% 보통 받고 있는데 0.4% 정도로 줄이겠다. 그다음에 대환대출을 좀 활성화시켜서 금융권을 통해서 금리를 인하시키는 거. 그러니까 2금융이 1금융보다는 금리가 비싸니까 2금융이 갖고 계신 대출을 1금융으로 전환시켜서 대환대출을 통해서 금리를 좀 완화시켜서 실수요자들이 좀 제대로 좀 활용할 수 있게 해드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중은행을 통해서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실수요자 중심으로 지원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인 것 같습니다.